이강인 선수가 오늘 국내로 들어와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대표팀 합류 이후에 내일 손흥민 선수와 있었던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미디어 앞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사를 읽어보면 일단 대표팀은 매번 소집 때마다 진행됐던 훈련 전 선수 인터뷰는 물론 팬들과 만나는 오픈 트레이닝 데이 등을 전면 취소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오늘 아예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고 다만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20일에는 이강인 선수가 직접 취재진 앞에 서서 사죄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공식 기자회견 이후에 훈련이 진행되기 전 이강인이 미디어 앞에서 팬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미디어 앞에 나와서 손흥민 선수와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여러 아마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일이냐? 사과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마음이 풀리는 거냐? 아니면 더욱더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등등등 아마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일단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마찰 이후에 이렇게 공식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건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랑 만나서 SNS에는 사과문도 올리고 손흥민 선수도 SNS에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미디어와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다 아니면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없어요. 축구협회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축구협회가 못하다 보니까 이강인과 손흥민이 일단은 SNS에 우리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강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라던가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나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사건을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보겠다 라는 의견이라던가 지금 여러 의견이 팬들 사이에서도 막 혼재되어 있고 팬분들도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강인이 더 잘못했다 이강인이 더 사과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냐 여러 이제 의견들이 모여서 계속 이제 뭐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팀의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팬분들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의 이 다툼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딱 내놓으면 인터뷰를 하는 순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더 많이 줄어들 거고 손흥민 선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일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축구협회가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공식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서 지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축구협회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불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축구협회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인 거겠죠. 공식 기자회견 이후에 이강인이 미디어 앞에서 팬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이거는 축구협회가 이강인을 방패막이로밖에 쓰지 않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이렇게 이강인을 소집하기 전에 어떤 방향이라도 마무리를 지어놨다면 이강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들 중에 하나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징계라던가 아니면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거는 징계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 사건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 라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고 결론을 지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뭐 징계를 준다고 했으면 3월 달에는 징계성으로 이번엔 이강인을 뽑지 않겠다 라고 발표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이강인 선수가 일단 내부에서 분위기도 괜찮아졌고 우리는 내부에서 다 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색적인 비난이나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축구협회에서 입장문을 내놨다면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대립을 하고 싸우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웠다 인정만 해놓고 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제대로 된 결론을 짓지 않다 보니까 손흥민과 이강인이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강인이 이번에 미디어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원색적인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 원색적인 반응들을 직접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늘 선수들이 이런 원색적인 반응들을 선수가 직접 마주해야 되는 상황을 왜 만들고 있느냐 라는 게 저는 축구협회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주체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강인과 손흥민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미디어에 공개가 됐을 때도
이강인과 손흥민이 그 기사가 막 나왔을 때 뭐 파리라던가 런던의 시간은 새벽이었잖아요. 근데 축구협회가 조금만 선수에 대한 생각, 선수에 대한 배려를 했다면 기다렸다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너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라. 그렇게 시간을 주고 인정을 했다면 이강인과 손흥민 이 두 선수가 갑작스럽게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축구협회가 그런 배려 하나 없이 런던과 파리는 새벽인데 그 시간에 인정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실은 본인들이 마무리를 안 지으니까 지금 아시안컵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이 마지막 경기에서 싸웠던 그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축구협회가 왜 존재하냐? 기본적으로 축구협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의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뭐 국제무대에 나가서 경기를 하거나 A매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국가대표팀 내에 와서 활동을 할 때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축구협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게 선수만 경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는 경기를 뛰지만 그 경기를 뛸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축구협회와 회장과 그 밑에 있는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축구협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시안컵이 끝난 다음에 사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이 다툼 문제를 축구협회가 부추겼으면 부추겼지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안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의혹들도 나오고 뭐 카드 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클린스만 얘기도 막 나오고 정몽규 회장 사퇴 언제 하냐 여러 이야기가 막 있다 보니까 축구협회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무것도 그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컵이 끝난 지 벌써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안컵이 끝난 그 시점과 지금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번에 A매치에 소집이 될 때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짧은 시간이지만 선수들과 이야기해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축구팬 말고 기자들한테 기자분들께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미디어한테도 제발 여러 가지 이런 흔드는 이야기들을 그만해 주세요 라고 감독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독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곳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아예 이야기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형적이고 좋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축구협회가 뭐 선수를 보호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축구협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아시안컵을 치르기 전에도 선수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뭔가 100% 훈련에 집중을 하고 100%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축구협회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기에는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뭐 여러 의혹들이 있죠. 카드 게임에 대한 의혹, 그리고 유니폼에 대한 그 수량 부족에 대한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하루 이틀 뒤에 저희가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끝냈고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거는 사실이지만 뭐 다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축구협회가. 근데 왜 이 이강인과 손흥민, 사실은 국가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이 선수들의 문제는 본인들이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더 힘들고 더 집중 못하고, 그리고 팬들도 이 선수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여러 의견이 혼재가 돼가지고 대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이번 3월 A매치에서 팬분들의 마음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안 좋았던 마음이 남아 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그 정도도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강인을 보고 싶지 않다 라던가, 내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경기장에 예매를 했지만 경기장에 가서 이강인은 응원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만 응원할 거야, 다른 선수한테만 박수 쳐줄 거야 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고, 이거를 우리가 뭐 더 이상 비판을 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을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왜 이강인에게 박수 쳐줘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죠. 팬들의 마음은 뭐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이제 스포츠 선수가 그냥 운동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명 한 명의 선수, 그리고 이 팀 자체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팬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뭐 선수 하나하나 그리고 팀 전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대표팀의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팬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는데 축구협회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팬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협회가 먼저 나와서 팬분들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뒤숭숭한 흐름을 가져나가는 건 우리 대표팀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다. 이강인을 뭐 징계하든 아니면 징계 없이 내부에서 일단 사과를 하고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만 한마디 했더라도 선수가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일도 없었고 이번에 인터뷰에 나와서 반응 자체가 물론 뭐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원색적인 비난도 많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강인이 직접 나와서 그런 비난과 안 좋은 반응들을 직접 마주해야 된다. 이게 어느 축구협회를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팀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수에게 선수가 마무리 지어라. 선수를 앞세워서 안 좋은 분위기를 마무리하는 팀과 협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축구협회가 이 정도까지 기능을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 지금 이강인과 손흥민 문제뿐만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 지금 문제가 존재하고 운동장도 없고 등등등 축구협회가 기능적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축구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담당자들, 예를 들면 정몽규 회장이라던가 회장 밑에 있는 이석재 부회장이라던가 이렇게 이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능력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거나 아니면 사과를 한다거나 이강인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축구협회를 잘 못 이끌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거나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선수가 가장 최전선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있고 황선홍 감독이 직접 나와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팀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기형적인 문제인지를 축구협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A매치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죠.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만약에 태국전에 조금이라도 경기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엄청난 비난이 또 쏟아질 예정이잖아요.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해소가 안 된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축구협회가 이강인이 미디어 앞에서 팬들에게 사과하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축구협회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가 저희가 죄송합니다. 먼저 나와서 본인들의 역할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동네 조기 축구보다도 못해요. 조기 축구도 정말 체계적이고 엄청나게 이제 조심스럽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구장도 잡고 조기 축구 회원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축구협회가 프로 선수들,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왜 불편하게 만들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도 계속 대표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선수들이 대표팀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야 되고 대표팀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왜 대표팀에 와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정말 의문이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계속 커지면 가장 위에 있는 그 정몽규 회장이 기본적으로는 좀 책임을 지는 좀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책임이라도 지는 것이 본인의 무능력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조금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사과의 이야기를 팬분들에게 전한다고 하니까 이 이후부터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반응은 있겠지만 원색적인 비난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지 않나 싶네요.